오늘도 지옥철에 몸을 싣고 퇴직을 꿈꾸며 출근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어? 내 연봉이 딱 1,000만 원만 더 높았어도 지금보다 훨씬 행복할 텐데. 혹은 다음 달에 성과급만 제대로 나오면 인생의 숨통이 좀 트이겠지.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 3년 전에 나보다 분명 지금의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는데 통장 잔고는 왜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할까? 점심 메뉴 고를 때 가격표 먼저 보는 건 똑같고 카드값 고지서 날아오면 가슴 철렁하는 것도 그대로잖아. 우리는 왜 더 많이 벌수록 더 가난해지는 기분이 드는 걸까? 오늘 그 잔인한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자고. 내 이름은 철수야. 난 우리가 왜 죽어라 일하면서도 정작 돈의 주인은 되지 못하는지 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계속 파고들고 있어. 만약 네가 매달 들어오는 월급은 늘어나는데 삶의 질은 제자리인 것 같아서 답답하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거야. 구독 눌러두고 끝까지 들어봐. 분명 도움이 될 테니까. 영상 보다가 이거다 싶으면 좋아요도 한번 부탁할게. 우리는 보통 소득이 늘어나면 자산도 비례해서 늘어날 거라고 믿어. 연봉 4천만 원일 때 1,000만 원 저축했으니 6천만 원이 되면 3천만 원을 저축할 수 있겠지? 라는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 말이야. 근데 현실은 어때? 소득이 늘어나면 가장 먼저 바뀌는 건 저축액이 아니라 네 소비의 기본값이야. 예전엔 편의점 커피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점심 먹고 6천 원짜리 카페 음료가 당연해지고, 예전엔 버스나 지하철로 충분했던 거리를 자연스럽게 택시 앱을 켜서 이동하지. 사람들은 이걸 보상심리라고 부르면서 합리화해. 내가 이만큼 고생해서 벌었는데 이 정도도 못 써? 라고.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건 보상이 아니라 네 경제적 자유를 갉아먹는 독약이야. 소득 증가가 곧 부의 증가라는 공식은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는 완전히 틀린 상식이야. 왜 우리는 소득이 오를수록 더 많이 쓰게 될까? 그건 한국 사회 특유의 비교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 때문이야. 우리나라는 남들 눈을 의식하는 에너지가 정말 강하잖아. 연봉이 오르고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하면 주변에서 은근히 기대를 해. 차도 좀 바꿔야 할 것 같고 결혼할 때 예식장 급도 올려야 할 것 같이. 그래도 내 위치가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너는 돈의 노예가 되는 지름길에 들어선 거야.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건 도파민의 문제이기도 해. 더 비싼 음식, 더 좋은 옷이 주는 쾌감은 금방 익숙해지거든. 그럼 다음번엔 더 큰 자극이 필요해져. 결국 네 연봉 상승분은 네 미래를 위해 쌓이는 게 아니라 타인의 시선과 찰나의 쾌감을 만족시키기 위해 증발해버리는 거지. 실제로 숫자를 한번 따라가 볼까?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가계소득이 오를 때 소비지출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앞지르는 구간이 명확히 보여. 예를 들어보자. 중소기업에 다니는 A라는 친구가 연봉 3,500만 원을 받다가 이직에 성공해서 5천만 원이 됐어. 세후 월급으로 치면 한 1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셈이지. A는 생각했어. 이 100만 원은 무조건 다 저축해야지. 그런데 1년 뒤에 A의 통장을 열어봤더니 저축액은 그대로야. 왜일까? 일단 차를 할부로 바꿨어. 한 달 할부금이랑 유지비로 50만 원이 더 나가기 시작했지. 그리고 월세 40만 원짜리 원룸에서 80만 원짜리 오피스텔로 옮겼어. 관리비까지 하면 40만 원이 더 나가지. 나머지 10만 원? 배달 음식 몇 번 더 시켜 먹으니까 사라졌어. 결과적으로 A는 연봉이 1,500만 원 올랐지만 순자산이 늘어나는 속도는 연봉 3,500만 원일 때랑 똑같아. 오히려 고정 지출이 늘어나서 직장을 그만둘 수 없는 리스크만 더 커진 셈이지. 이게 바로 소득의 함정이야.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 들 거야. 철수 형, 물가 오르는 건 생각 안 해? 전셋값도 오르고 밥값도 오르는데 어떻게 안 써? 그리고 돈 버는 이유가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건데 무조건 아끼기만 하라고? 맞아, 물가 무섭게 오르지. 근데 내가 말하는 건 무조건적인 절약이 아니야. 통제권에 대한 이야기야. 네가 행복을 위해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소비의 수준이 네 의지와 상관없이 소득을 따라 올라가는 걸 경계하라는 거야. 부자들은 소득이 늘어나면 자산을 먼저 사고 그 자산이 만들어낸 수익으로 소비를 해.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은 소득이 늘어나면 바로 부채나 비용을 늘려버리지. 이건 행복을 사는 게 아니라 네 미래의 시간을 가불해서 현재의 기분을 맞추는 행위에 불과해. 자, 여기서부터 얘기가 좀 더 재밌어져. 진짜 무서운 게 뭔 줄 알아?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소비 수준을 한번 높여놓으면 다시 낮추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야. 이걸 경제학에서는 톱니 효과라고 해. 한번 그랜저를 타던 사람이 아반떼로 내려가기 힘들고 신축 아파트 살던 사람이 구축 빌라로 가기 힘든 법이지. 연봉이 올라서 소비 수준을 높여놓는 순간 너는 그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평생 일해야 하는 황금 감옥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거야. 돈이 주는 진짜 가치는 비싼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아니야.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지.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물건을 사느라 그 소중한 자유를 팔아치우고 있어. 소득이 늘어날 때 그 늘어난 부분을 소비로 연결하지 않고 자산으로 묶어버리는 사람만이 진정한 삶의 주도권을 쥐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 이번 달부터 딱 3가지만 해보자. 형이 옆에서 조언해준다고 생각하고 들어봐. 첫째, 소득 상승분의 50% 격리 법칙이야. 앞으로 연봉이 오르거나 성과급이 나오면 그 금액의 절반은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계좌로 바로 자동이체 시켜버려. 없었던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머지 50%로만 생활 수준을 올려도 충분해. 둘째, 고정지출의 임계점을 정해둬. 월세, 할부금, 구독료 같은 고정지출이 네 세후 소득의 30%를 넘지 않게 관리해. 이 선이 무너지면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넌 늘 가난할 거야. 셋째, 소비하기 전에 딱 24시간만 기다려봐. 이게 내 삶의 자유를 줄여도 될 만큼 가치 있는 물건인가? 라고 스스로 물어보는 거지. 대부분의 충동은 하루면 사라지거든. 여러분, 돈은 결국 숫자가 아니라 심리야. 네 연봉이 1억이 되어도 소비를 통제하지 못하면 넌 평생 돈 걱정에서 벗어날 수 없어. 하지만 연봉이 적더라도 돈의 흐름을 통제할 줄 알면 넌 이미 부자의 길에 들어선 거야.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싶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감옥에서 평생 일개미로 살래? 아니면 조금은 소박하더라도 내 시간과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래? 선택은 네 몫이야. 오늘 영상이 네 머릿속을 조금이라도 복잡하게 만들었다면 성공이야. 그 고민이 변화의 시작이니까.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너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줘. 내가 하나하나 다 읽어볼게. 오늘도 돈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어. 다음 노트에서 보자. 안녕!